저희 조는 오면서 우리 4.3 역사 기행에 늘 주제곡이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남도를 듣고 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듣고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면서 보셨나요? 유채꽃이 너무 흐드러지게 펴있던 곳, 그곳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살지고 피밭이었던 그런 곳들입니다. 오실 때 혹시 이게 초등학교 보셨나요? 북촌초등학교? 이 북촌이라는 지역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북촌리 그 4.3 사건이 생기면서 이 북촌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 초등학교에 끌려가서 다 모이라고 해서, 혹시 군인 가족이냐? 아니냐? 군인 가족이면 남아. 군인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대거 30명, 50명 이런 단위로 끌고 와서 여기서 학살을 일어났고, 그런 곳들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이 너분숭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가 사실은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밭농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고 와서 힘들어서 여기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가던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학살지가 되었고 학살 무덤터가 돼버릴 줄은 몰랐던 거고, 이 4.3 사건의 이 한 마을이 통째로 이렇게 학살된 비극의 곳입니다. 뒤에 보시면 애기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나마 어른들은 학살이 됐을 때 알잖아요. 누구니까 어른들은 시체를 가져가서 묻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아이들은 우선 어른들 먼저 치우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시체를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지금은 여기 풀로 있는 여기가 아이들 무덤, 애기들 무덤이고요. 이런 무덤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여기가 20개 정도의 애기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8개가, 아마 8개 정도의 추정이 이 북촌리 학살 때 만들어졌던 무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게 증빙되지 않고 발굴되지 못한 것들은 여전히 더 있는데,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애기 무덤 돌고요. 여기 밑에 가면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순이 삼촌이라 그래서 삼촌 이러면 남자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여기는 그 삼촌이라는 단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순이 삼촌이 여성분이고, 이 학살 당한 곳에서 이렇게 모든 시체들 무덤에서 있다가 기어서 나와서 이거를 보고, 거기에 정말 이 사람이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해서 이제 정신병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죽는 곳이 자기가 살아났던, 학살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그곳에서 다시 자기가 목숨을 끊는 그 사건이었고요. 이 작품을 쓴 그 현경 작가는 이 작품을 쓰고 나서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고, 이거를 왜 소설화를 했냐고 고문을 당했고요. 이 제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도 이 증언을 하지 못했는지, 5.18처럼, 5.18 우리 사건 다 아시죠? 5.18 사건처럼 내가 희생자다라고 하면, 그때는 5.18은 빨갱이로 불렸잖아요. 여기도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 4.3 사건이 지나고 한날 한시에 제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5년이 지난 그 동네에서 이장이 아이고 이러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 통곡을 하고 나서 이 마을 이장과 거기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또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4.3 때 내가 이렇게 희생자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 4.3의 희생자들은 빨갱이로 몰렸고,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잔혹무도한 폭도로 몰렸기 때문에 그걸 입으로 낼 수가 없어서 이게 감춰져 있다가 이제 그 순이 삼촌 소설이 나오면서 드러나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모든 남자들이 끌려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곳이 남자가 없다, 그래서 무남촌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 아픈 곳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들어오다 보면 도로 바로 옆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밟는 이 제주도 한 땅 한 땅이 정말 학살지고 우리의 수많은 민중들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장난감을 누군가 갖다 놨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자랐으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을 건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무덤 그 시신도 어떻게 치워지지 못한 상태로 무더기로 누워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감을 갖다 놨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덤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아기 무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순이 삼촌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사고가 평생을 가지고 가는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옆에 살고 있고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발견했을 때 목격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무신은 여기 말고도 아마 내일 가시는 곳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신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떠난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셨고요. 이걸 왜 형상화를 했냐면 순이 삼촌의 책에는 그날 시신들이 이렇게 물을 뽑아서 던져놨던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시신들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이게 시신의 모습처럼 이렇게 겹쳐서 일부를 형상화했던 거고요. 이곳에 굵기에 순이 삼촌의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 80년도에 저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었거든요. 영산포라는 곳에 할머니랑 있었는데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날 그랬어요. 할머니 모시고 빨리 숨으라고 그 군인이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순수하게 군인이 왜 쳐들어와요? 나라를 지키시는 좋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랬더니 할머니 모시고 빨리 숨으라고 그래서 저랑 할머니랑 진짜 보리밭에서 숨고 있다가 우리 언니가 어디 가는지 몰라서 우리 언니 못 찾고 할머니랑 저랑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숨어 있다가 나왔더니 이제 군인들이 여기까지는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리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5.18이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이 사태가 일어나는지도 몰랐고 연락도 안 됐고 텔레비전에도 내용이 안 나와서 몰랐대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정말 잘 익은 보리밭 사이에 내가 이렇게 숨어 있던 기억이 정말 뚜렷하게 나거든요. 왜 정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왜 시민들한테 그렇게 발포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 제주도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죄가 있길래, 이 동네는 여기 판구랑 가깝다 보니까 외지에 유학도 갔다 온 사람들, 서울에도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가 계몽 운동을 많이 했던, 정말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 그래서 불의한 거 하고 괴롭히는 경찰관도 두드러 패고 우도 지사장 살인 사건을 이 북촌리에 있는 청년이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대상이 됐었고, 청년들이 집에 없으면 걔네도 뭐 폭도지? 그래서 그 집을 다 죽이는 이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던 것들. 근데 그 오후에 해가 이렇게 질 때 제주도가 이렇게 섬이자 이렇게 하산재로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피가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땅끝까지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흘러 넘쳐서 그곳이 다 붉은 핏빛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황토를 밟는 것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핏빛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자꾸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고 우리 후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 이런 오욕의 세월이 있었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희생되는 사람들은 시민이고 국민이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서 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옴팡밭이라고 해서 오목하게 쏙 들어갔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많은 시체들을 이렇게 던져놓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마을에서 488명이 2021년 기준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 마을에 488명이 죽었다는 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이 이렇게 많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이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팠을 거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말도 못하고
이 슬픔을 표현도 못하는 이런 학살의 현장에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있었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위령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이 위령비 설명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북촌리 학살이 있고 나서 49년, 그리고 59년 만에, 그러니까 2007년 12월 19일에 이 위령비를 세울 수 있었어요. 연자제로 두려워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반역의 세월이었고요, 오욕의 세월이고, 정말 통곡의 세월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세월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4.3 특별법을 제정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4.3 유족들한테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비로소 위령비가 세워졌지만, 우리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또 얘기할 거고 모레도 할 건데, 이 위령비 세우면 이 희생된 영령들의 넋이 다 기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라고 일컫기 부끄러울 정도로 윤석열 검찰 파쇼, 아까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된 나라이냐? 정권을 제대로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인데, 이 먼저 가신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반역의 세월, 통곡의 세월, 오욕의 세월, 이렇게 정말 힘들게 가신 우리 선배 열사님들, 그리고 제주 도민들 기리면서, 그리고 이분들 앞에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겠다고 좀 다짐하면서 묵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노래로 배우는 노동운동사 시간에 이무리한 행진곡의 그 원래 이제 가사는 이제 백기환 선생이 이제 감옥에 계실 때 이제 그 벽에 이제 쓰신 시인데,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바꿔서 이제 앞서서 나가니 이렇게 했잖아요. 앞서서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투쟁 현장으로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시겠지만, 실제 그 원문 그대로라면 앞서서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 앞서서 가신 그 자욱 따라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 그리고 이 땅의 자주통일을 위해서 더 투쟁해 나가야 할 텐데요. 좀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무리한 행진곡을 같이 힘차게 재창하면서 오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까 합니다.